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경선 ARS 투표의 공정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장수군수 부인은 공천에서 제외됐습니다. 농약 안전성 검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금처럼 농약을 쓰면 잔류 농약 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도내 저녁에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추진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에도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될 새만금 부지입니다. 새만금 관광 내조 용지 가운데 일부인 8.5제곱킬로미터가 잼버리 야영장으로 쓰입니다. 현재 야영장 부지의 매립은 진척이 없지만 2023년 이전에 매립을 끝내고 야영장 조성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2년 앞당겨 전체 야영지의 4분의 1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 잼버리에 앞서 사전 모의 대회인 프레잼버리가 2021년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프레잼버리를 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60만 평인데 그 60만 평의 매립 완료 시기는 2021년 1월 달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세계 잼버리 특별법도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 특별법을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발의해 연내 공포한다는 목표입니다. 세계 잼버리 특별법은 신속한 부지 조성 등 원활한 잼버리 준비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 간에 서로 이견된 사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조직위원회를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 역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받아 치러졌습니다.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의 미래의 꿈을 그릴 2023 잼버리. 부지 매립과 특별법 제정이 얼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농약 안정성 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민관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농업인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지금처럼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잔류 농약 불합격률은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4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없는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 통학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변에 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는 도내에만 161곳으로 전체의 3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장수군수 부인이 민주당 장수군수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익산시장 경선에서도 ARS 투표의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배 후보 30.16, 2. 김대중 후보 30.14. 김대중 후보가 김영배 후보에게 2.2% 차이로 뒤진 익산시장 경선에서는 또다시 ARS 투표에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장 경선은 5명 대상 1차 경선과 3명 대상 2차 경선으로 2번 치러졌는데 똑같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다시 사용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느 번호는 1차 경선에만, 또 다른 번호는 2차 경선에만 전화가 걸려와 동일한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안심번호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그 2만 1,000명에 대한 샘플을 다 돌렸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상이 없던 1, 2차 경선이 진행되는 바람에 시간 제약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장수군수 공천을 신청했던 이영숙 후보를 경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질병으로 군정을 돌보지 못한 현 군수의 부인을 군수로 공천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 위원회는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감안해 과반 이상의 의결로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공천 그런 요구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공천을 하려는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닌가. 당은 그동안 장수군수 공천을 놓고 3차례나 회의를 소집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공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위원들의 의견도 각기 달라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이 경선 ARS 업체를 공모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과 남원, 부안의 단체장 후보들은 민주당이 후보 기탁금으로 경선을 치르면서 ARS 투표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와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미 경선 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이후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 내부의 일이라며 구체적인 해명도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어 교실이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초, 중 등 퇴직교원 20명으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봉사단 대상 연수를 완료하고 일선 학교에 신청을 접수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 114명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보건소와 공립병원 등에 의과 67명, 치과 14명, 한의과 33명 등 114명의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는 이번 신규 배정 인원을 포함해 모두 328명으로 보건의료가 취약한 동부 산악 지역에 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통카드가 세종시에 시범 도입됩니다. 정기권 형태로 10%를 할인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리만큼 추가로 할인받는 방식인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도입됩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입니다. 평소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조용훈 씨.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거리를 스마트폰 앱을 켜서 적립하고 기존 교통카드 대신 새로 선보인 정기권 형태의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월 44차례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어서 기본적으로 10% 할인되고 버스를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게 되면 킬로미터당 115원에 적립해 매달 최대 10,000원가량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환승 할인에 더해 최대 30% 할인 효과로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정부가 세종시에 시범 도입한 광역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제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 제가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리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동 계산돼 적립됩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울산과 전주에서도 시범 운영되지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리만큼 추가 할인하는 방식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단 500명을 모집해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요금 인하를 받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요. 또 많이 걷고 많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만큼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스마트폰 앱을 켜서 걷는 거리를 계산해야 하고 정류장에 QR코드로 재확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군산 지역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계약하면 되고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경우 향후 3년간 환경 개선 부담금도 면제받게 됩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맞춰 임실에 양궁 전용 경기장이 완공됩니다. 전라북도는 98억 원의 예산으로 임실군 오수의견공원 부근에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양궁 전용 경기장이 올해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 양궁장은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뿐 아니라 남녀 실내 훈련장과 합숙소도 갖출 예정입니다. 교체된 급수 간의 수돗물 수질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8년 동안 맑은 물 공급 1단계 사업을 통해 교체된 상수도 간 내부의 수돗물 탁도와 철 등 11개 불순물 함유 여부 등을 조사하는 수질 검사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소독약 냄새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 군락지인 남원 지리산 발해봉에서 한 달 동안 철쭉 축제가 열립니다. 임실 운암면 호수공원 일원에는 꽃잔디가 만개했습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박연선 기자입니다. 제24회 지리산 운봉 발해봉 철쭉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발해봉 기슭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펼쳐지는 철쭉제에는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향토 먹거리 장터, 다양한 체험, 주말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발해봉 철쭉은 해발 1165m의 발해봉 일대에 이르는 군락지로 4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시차를 두고 개화가 이루어져 한 달 내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발해봉은 전국 최고의 철쭉 명소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볼거리도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많이 오셔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운암면 호수공원 일대에 꽃잔디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옥정호 호수공원은 지난 2014년도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가 완료되면서 약 2km 구간에 꽃잔디를 심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축제 등 관광 홍보 마케팅을 실시해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도내 7개 IC에 현수막을 활용한 서동축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중인 여산휴게소에 미륵사지 등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관광 홍보 안내판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체육회가 전주교육대학교와 손잡고 체육 활성화에 나섭니다. 협약에 따라 전주교육대학교의 체육활동재능기부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통해 완주군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고취와 더불어 지역 체육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군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버린 주인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목줄이나 입막의 미착용 과태료도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기존의 동물 생산과 판매, 장묘업 외에 동물 전시업과 미용업이 추가됐습니다. 노후된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해 저리 융자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주택 1,300여 채를 정비하기로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주택은 신축의 경우 2억 원까지 연 2%의 금리로 융자가 지원하며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됩니다. 가공용 원료곡 생산이 늘어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업이 구매를 희망하는 가공용 쌀이 10,000톤으로 증가해 지난해 500헥타르였던 재배 면적이 올해는 1,300헥타르로 160%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벼 종자 소독 요령과 육모 모내기를 교육해 기업 맞춤형 고품질 원료곡을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도내 농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 수는 9만 7천 가구로 재작년과 비교해 2천 가구가 감소했습니다. 경영 형태별로 보면 도내 농가는 벼농사가 50.5%로 가장 많았고 22.6%인 채소 산나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산 지역 수출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군산세관에 따르면 올 1분기 군산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억 8천만 달러, 수입액은 23% 증가한 1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33% 감소한 1억 2천만 달러에 그쳤지만 화공품이 91%, 철강이 67% 증가했고 수입 품목은 석탄과 석유가 130%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로 복귀한 익산 지역 20여 개 패션 주얼리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됩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주얼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전문 인력 채용과 습식 도금장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세월호 다큐멘터리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가 내일 군산 시민예술촌에서 무료 상영됩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은 내일 덕진예술회관에서 남상일과 함께하는 정호의 비타민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낮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베스트셀러 뮤지컬 책 먹는 여우가 모레 진안 문화의 집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모레 예흥헌에서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의체험 교육 프로그램 나의 무형유산 체험기를 운영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8일부터 태권도원에서 6가지 설렘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김제시는 27일부터 11월까지 금산사에서 마음 쉬는 금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오는 28일 정호승 시인을 초청해 JB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제1회 전주 시민문학제 작품을 공모합니다. (4월 23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도내 전역에 오늘까지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전주 18도, 남원 16도 등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선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